안녕하세요. 제11회 빅데이터 기반 성남시 청소년 정책 제안대회 자료집 해설을 맡은 올리비아입니다. 본 자료집은 정책대회를 준비하는 성남시 청소년을 위해 준비된 자료로 사례를 통해 데이터 기반의 정책 의사결정을 이해하고 사회 전반 데이터를 통해 코로나 전후의 사회 변화를 파악하여 성남시에 필요한 정책을 제안하는 데 도움되고자 준비되었습니다. 자료집에 맞춰 챕터별 영상이 있으니 나머지 영상들도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영상은 빅데이터 시대를 사는 우리를 이해할 수 있도록 데이터가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다양한 사례를 준비해 봤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서울시의 사례입니다. 심야버스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서울시에서는 막차가 끊긴 이후에도 시민 편의를 위해 서울 전역을 운행하는 올빼미 버스가 2013년부터 운행되고 있는데요. 올빼미 버스가 만들어지게 된 계기도 바로 데이터 분석에서 시작했습니다. 민원 사이트와 콜센터에서 접수된 내용을 분석해 보니 첫차, 막차 시간 등 심야 시간대에 운행되는 대중교통에 대한 문의와 택시 승차 거부에 대한 민원 신고 접수가 많음을 발견했습니다. 데이터를 통해 시민의 불편함을 발견한 서울시는 시민 안전과 편의를 위해서 심야버스를 운행해 보자는 결정을 내리게 되는데요. 그런데 버스 운행 노선은 몇 개로 할지, 정류장은 어디에 위치시킬지, 배차 간격은 또 어떻게 설정할지가 고민이었습니다. 심야 시간대는 이동 중인 승객 수도 훨씬 적고 있는 곳 버스의 수익성과 연결되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이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사람들은 늦은 시간에 갈 때 "이제 출발한다."고 전화하는 습관에 바로 착안했는데요. 전화를 하면 기지국에서 수신된 위치가 파악되고 통신사는 이에 대한 데이터를 유동인구 데이터로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는 KT와 협력하여 통신사 유동인구를 분석해서 심야 시간대별 사람이 밀집되는 장소를 파악하고 배차 간격과 노선을 설정할 수 있었습니다. 서울시 올빼미가 탄생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사람들의 행동 패턴에 주목하여 유동인구 데이터를 선택하고 수집한 것이었습니다. 활용 가능한 수많은 데이터 중 문제 해결에 필요한 데이터를 선별하는 역량이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그럼 다른 사례도 확인해 볼까요? 미국 보스턴시는 미국 최초의 지하철이 만들어진 오래된 빌딩이 많은 유서 깊은 도시입니다. 그런데 오래되다 보니 도로 파손이 자주 일어났고 도로 수리를 위해서는 차를 타고 직원이 돌아다니면서 시 전체를 점검해야 했습니다. 이런 방식은 도로 파손에 빠르게 대응하는 게 불가능했고 직원들이 시 전체를 돌아다녀야 했기 때문에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었죠. 보스턴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했을까요? 바로 파손된 도로를 달리면 차가 덜컹거리는 것과 속도가 줄어드는 사실에 주목했습니다. 자동차의 가속 정보 변화와 GPS 데이터를 활용하여 동작을 탐지할 수 있는 앱을 만들었고 특정 지점이 여러 신고자를 통해 데이터가 접수가 되면 이를 보고 도로 보수팀이 바로 출동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어 비용을 결국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데이터는 정말 우리의 현실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을까요? 2012년 초대형 허리케인 샌디가 미국 동북을 강타했을 때도 데이터는 활용되었습니다. 트위터에 가장 많은 글이 올라온 지역을 파악해서 빠르게 재난 지원을 하기로 했죠. 트위터를 분석해보니 가장 많은 글이 올라온 지역은 맨하튼 지점으로 나타났는데 그런데 사실 결과는 엉터리였죠. 왜냐하면 정말 큰 피해를 입은 지역은 정전으로 휴대폰을 사용하기조차 어려웠고 2012년 당시 스마트폰 기기는 맨하튼 지역에 집중되었기 때문이죠. 이 사례는 우리가 어떤 데이터를 선택하는지가 중요함을 마찬가지로 보여줍니다. 데이터는 그 자체로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만드는 데이터의 조합, 우리가 선택한 데이터들 간의 조합이 때로는 현실을 왜곡하는 것이죠. 다른 사례를 하나 더 봐볼까요? 혹시 노키아 휴대폰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노키아는 2000년대 세계 점유율 40% 이상이었던 세계 1위 휴대폰 제작사였습니다. 그런데 현재 주변에서 아무도 노키아 휴대폰을 쓰는 사람은 없죠.
노키아는 스마트폰 시장에 대응하기 위해 고객 100만 명을 대상으로 대규모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분석 결과는 이제 고객은 노키아 피처폰에 매우 만족하고 있다였죠. 하지만 아프리카 지역을 방문한 한 직원의 생각은 전혀 달랐습니다. 만나본 100여 명의 사람들 모두 스마트폰을 갈구하고 있었기에 당장이라도 스마트폰을 출시해야 된다는 것이죠. 노키아는 결국 100만 명의 데이터를 선택했고 그 결과 지금 스마트폰 시장에서 더 이상 찾아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 사례가 시사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결국 데이터는 양도 중요하지만 아무리 빅데이터라 하더라도 그 속에서 의미를 발견하고 의사결정을 내리는 우리의 역할이 중요함을 시사합니다. 적은 데이터에서도 의미를 발견하고 많은 데이터에 허점을 찾고 연관성이 없어 보이는 데이터 간의 연결고리를 찾는 것. 이것이 우리가 길러야 할 데이터 문해력이자 데이터 리터러시 역량입니다. 지도를 봐볼까요? 모두 다 똑같은 세계 지도인데 전혀 느낌이 다르죠? 같은 내용을 전달하는 세계 지도라도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른 형태를 띠게 됩니다. 어떤 것이든 관찰하는 관점에 따라 다양한 해석이 존재할 수 있죠. 그래서 데이터는 단순한 정보의 집합체가 아닌 최초의 데이터 작성자가 세상을 읽는 관점을 담은 그릇입니다. 내용을 설명하는 설명문이라기보다 한 사람의 강한 의견이 들어간 논설문에 더 가깝죠. 우리가 데이터를 비판적으로 봐야 하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데이터를 어떻게 봐야 할까요? 데이터가 정리되어 우리에게 전달되기까지 데이터는 수집, 관리, 가공, 시각화의 단계를 거칩니다. 그럼 각 과정에서 데이터 리터러시 역량이 어떻게 발휘되는지 A씨의 사례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놀이공원 마케팅 담당자 A씨는 현재 매출 현황이 궁금해졌습니다. 이를 위해 지난 3년의 매출 정보 데이터를 수집해야겠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매출 데이터를 수집하다 보니 생각했던 것보다 자료량이 너무 많아서 일별 매출 데이터가 아닌 월별로 묶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데이터를 일자별이 아닌 월별로 묶으면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요? 놀이공원이라는 특성상 평일보다 주말에 더 많은 매출이 발생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고려 없이 매출 데이터를 월 단위로 본다면 요일별 특성이 고려되지 않아서 매출 차이에 왜곡이 일어날 수 있겠죠. 그래서 A씨는 일자별로 매출 데이터를 다시 수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수집된 데이터를 관리하던 A씨는 전체 데이터 중 매출 데이터만을 사용하게 될 것이니까 날짜와 매출을 제외한 모든 데이터를 지워버렸습니다. 이 선택은 어떤 결과를 낳았을까요? 자, 마케터 A씨는 어떤 사회적 특징에서 매출이 많이 나타났는지를 파악을 해야 됐었죠. 그런데 날짜와 매출 이 두 가지 데이터만으로는 이런 사회적 특성, 이런 어떤 현상을 설명하는데 당연히 부적합했겠죠. 왜냐면 매출에 영향을 미치는 데에는 날씨, 그리고 놀이공원 내 페스티벌 유무, 그리고 인기, 놀이기 운영 여부 등 다양한 요인이 존재하는데 이를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매출만 본다면 당연히 인사이트를 얻을 수 없겠죠. 그래서 A씨는 일자별 매출 데이터와 그 일자에 일어났던 놀이공원의 페스티벌 유무, 날씨, 운영 여부 등의 다양한 데이터를 수집하기 시작합니다. 네, 이제 3년간 매출 데이터와 그와 관련된 데이터를 모은 놀이공원 마케터 A씨는 이제 업무에 활용하기 위해 데이터를 가공할 계획을 세웁니다. 그런데 3년치 데이터를 보기에는 너무 시간이 많이 지나버린 오래된 데이터인 것 같아서 최근 4개월 동안의 데이터만을 추출하기로 합니다. 18년 12월부터 19년 2월 이 4개월 동안의 놀이공원 매출 데이터를 평일과 주말로 나눠서 한번 평균을 구해보자 라는 생각으로 데이터 가공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평균값이 19년 3월 매출 한 달에 40%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타났을까요? 12월부터 2월까지 날씨가 추워져서 사람들이 당연히 놀이공원을 덜 이용하게 되겠죠. 그래서 A씨는 다시 기간을 늘려서 최근 4개월이 아닌 연 단위로 놀이공원 매출 데이터와 그와 관련된 데이터를 분석하기 시작합니다. 자, 연 단위로
그리고 일 단위로 월별로 데이터를 쭉 보던 중에 7월 초를 기점으로 놀이공원 내 맥주 판매량이 급격히 증가한 것을 A씨는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데이터만을 봐서는 왜 7월에 판매량이 갑자기 증가했는지를 확인할 수가 없죠. 그때 문득 7월 2일부터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되었구나. 주 52시간제 근무제를 시행하면서 직장인들의 퇴근 시간이 빨라지다 보니 정시에 퇴근하게 된 직장인들이 놀이공원을 퇴근 후에 방문해서 매출이 늘어났던 거죠. 그래서 A씨는 퇴근 후 여가 시간이 많아진 직장인들을 상대로 야간 입장권을 50% 할인해주는 한여름밤의 맥주 페스티벌을 기획해보자 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처럼 A씨가 이런 페스티벌을 기획하자라는 결과를 얻기까지 각 데이터의 수집, 관리, 가공, 분석, 해석 과정에서 정말 많은 의사결정이 판단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볼 때 우리가 앞서 비판적 사고 역량이 중요하다는 이유도 이 때문이죠. 마케터 A씨의 사례가 시사하는 점을 여러분들 입장에서 적용해보면 이번 정책대회 자료를 준비하실 때도 마찬가지로 데이터를 수집할 때 내가 어떤 부분을 검증하고자 하는 것인지, 이를 통해서 확인하고자 하는 사실은 무엇이며 이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어떤 데이터를 수집해야 될까? 기간 설정은 어떻게 해야 될까? 수많은 물음표들이 머릿속에 떠오를 건데요. 그때마다 잊지 말아야 될 거는 내가 이 데이터를 통해서 검증하고자 하는 결과는 무엇인지, 그리고 이 데이터는 누구를 대상으로 어떤 목적으로 실시된 데이터인지를 꼼꼼하게 분석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다음 영상에서는 지난해 정책대회에 참여한 영상을 토대로 올해 정책대회를 준비하실 때 좀 도움 드릴 수 있게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